네, 안녕하세요. 에어드랍 작업하고 있는 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TCG 프로젝트 4개 정도 소개를 하고, 이 TCG 프로젝트가 에어드랍 파밍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괜찮은지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넣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CG 프로젝트는 트레이드 카드 게임이라고, 이제 보통 포켓몬 카드 거래를 하는데, 이게 포켓몬 카드가 실물 자산이랑 연결돼서 RWA 프로젝트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포켓몬 카드가 되게 수요가 좋잖아요. 유니크한 것들은 정말 가격이 높고 소유욕도 좀 불러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카드에 대한 소유욕은 없고 그냥 에어드랍 작업만 생각하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젝트는 피지털스, 그리고 이 르네시스, 그리고 비지, 그리고 이제 플레이캄이라고, 이거는 코인가치 투자님이 글을 한번 올렸기에 제가 꾸준히 팔로우하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조금 해놨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프로젝트들을 좀 찍먹해서 접근해서 그냥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아웃풋만 노리고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다양하게 넓게 퍼뜨리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제 스타일이고요. 만약 여러분이 좀 비전이 좋다 하시면 그 프로젝트를 파셔도 되고, TCG는 좀 에어드랍이랑 거리가 멀다 하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 에어드랍 파밍하는 데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별로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에어드랍만 봤을 때는. 그래서 굳이 에어드랍만으로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좀 회의적인 것 같아서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더해서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RWA 프로젝트를 한번 볼게요. 포켓몬 카드 프로젝트인데 이제 체인은 정말 다양해요. 솔라나, 베이스, 그리고 플레이카미는 이제 모나드가 주축이고, 그리고 BNB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체인에서 이미 있지만 지금 프로젝트 이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저는 안 할 거예요. 이 상위 프로젝트들은 이미 좀 웹2에서 많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보다 좀 신규 하면서 지금 좀 치고 올라오는 애들 위주로 하면은 에어드랍 파밍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애들이 좀 밸류가 좋거든요. 초반에 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순위에서는 이 3, 4, 5위를 저는 하고 있고, 그리고 플레이카미는 워낙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 순위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들 중에 이제 컬렉터 크립토나 이제 카운트야드, 얘네들은 되게 정말 시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포켓몬 카드 시장이 214억 달러 규모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래 환매하는 거랑 이제 디파이까지 좀 넘어왔기 때문에 뭐 다양한 퍼포먼스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디파이 쪽까지 플러스 된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뭐 1000불짜리 카드를 갖고 있으면 1000불짜리 볼트에 넣은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디파이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립토 쪽이랑 연결은 잘 됐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웹2가 묻어 있으면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결론 얘기할 때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 프로젝트 한번 그 하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피지털스나 이제 르네시스나 비지나 전부 똑같습니다. 그냥 팩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을 까면은 포인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랍 작업만 하신다면은 이런 피지털스에 이 팩을 까서 여기 보이는 레벨, 이걸 올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 XP가 에어드랍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켓몬 카드를 오픈할 때 이렇게 확률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확률이 좀 바뀝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뽑기 머신이에요. 이 뽑기 머신에 사람들이 이제 좋은 걸 뽑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측에서 좋은 카드를 사와서 이 뽑기통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좋은 카드들이 있죠. 되게 비싼 카드 위주로 있잖아요. 이런 카드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뽑기방에 가면은, 인형 뽑기방에 가면은
어떤 상품 되게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있고 나머지 좀 잔발이 있고 뭐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률로 이제 뽑는데 그 확률은 일단은 맞아요. 진짜 카드도 좋은 카드 많이 뽑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100장을 뽑으면 모르겠는데 그 100개까지 뽑긴 힘들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다음에 이 1% 확률이 100개 뽑으면 하나 뽑는 게 맞긴 하지만 진짜로 걸릴지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땐 투자 대비 가성비는 좋지 않다. 물론 저는 에어드랍만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지만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뽑기 운이다. 그래서 이런 가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포모가 많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뽑거든요. 누군가는 이 50불을 넣고 이 15,000짜리를 뽑는단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다른 사람도 뽑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뽑기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카드에 대한 소유욕이 있고 진짜 이 포켓몬 카드를 좋아한다 하시면은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투자 대비 가성비로는 일단 애초에 좀 좋지 않다. 그래서 르네시스 한번 가볼게요. 르네시스도 똑같아요. 여기서 88불짜리 팩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까신 분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확률이 되게 안 좋죠. 이렇게 확률이 안 좋을 때는 누가 이제 좋은 걸 많이 뽑고 안 좋은 게 많이 남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 카드를 뽑음으로써 이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에어드랍의 조건이 되겠죠. 비지도 똑같습니다. 그냥 다 비슷해요. 이제 클로라고 하는 이 뽑기 머신 이름인데 이 뽑기 머신에서 뽑는 거예요. 500불짜리가 나왔네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이제 뽑으신 분들 완전 삽손해 보셨죠? 그러다가 이제 2,700불짜리 하나 뽑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뽑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플레이캄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방금 돈을 넣어서 실제로 어떻게 뽑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캡슐 가서 포켓몬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률을 보는 거예요. 확률이 그래서 커먼이 50%지만 나머지가 조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레어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25달러짜리는 조금 낮습니다.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서 저는 포인트를 얻으면서 이 카드를 뽑는 거예요. 오, 에픽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 더 뽑아요. 60달러짜리가 나온 거니까 저는 25달러를 넣고 지금 바로 팔면 50달러잖아요. 이 카드가 어떤 가치를 가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져가 보겠습니다. 지금 팔아도 거의 2배 이득이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확률이 있는데 지금은 좀 제가 운이 좋았지만 한 번 더 뽑아볼게요. 원래 망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쵸? 완전 개망했죠? 이러면 저는 10달러를 손해 본 겁니다. 이렇게 바로 팔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드 뽑는 건데 확률로 봤을 때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만약에 이 카지노 게임처럼 한 100개를 밀어 넣어서 진짜 이 미스트 뽑을 때까지 하면은 결국 얘네가 말한 이 예상된 가치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냥 확률 되게 무한으로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저희가 확률을 무한대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팔면은 85%니까 기본적으로 15% 손해를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어드랍 작업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파밍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가성비는 되게 안 좋다. 그래서 분석된 자료를 좀 한번 볼게요. 피지털스 주에서 보면은 작년 9월 달쯤에 되게 흥했다가 지금도 좀 괜찮죠? 좀 자산 다 빠지는데 얘네만 좀 오르고 있어요. TCG 쪽만 오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지털스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한 유저가 2만 분 정도. 여기는 좀 큰 편이어서 구멍가게는 아니다. 르네시스가 요새 좀 홍보도 많이 하고 여기가 커뮤니티도 되게 활발하잖아요. 보시면은 트랜잭션은 88,000 이 정도고 그다음 수익도 꽤 보고 있어요. 그 플랫폼 피를 정말 많이 떼가요. 그래서
이 플랫폼 P로 이제 저희는 에어드랍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 실사용했으니까 뭐 좀 바이백 해줘라.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에어드랍 파밍 하는 데 있어서. 돈 버는 게 좀 중요한데 돈은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마켓 트레이더가 4,600명입니다.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TCG가 사람들이 많이 한다 뭐 그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원래 이 돈 쓰는 게 에어드랍 파밍하는 데 있어서 되게 진입장벽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걸 더 부담스러워하고 퍼덱스보다도 더 손이 안 가는 작업일 수도 있어요. 좀 새롭긴 하지만 진입장벽이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 카드깡은 가챠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BG 한번 볼게요. 여기 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BG 같은 경우에는 1,400분 정도 계세요. 1,400명 정도. 그래서 지금 그 피지털스가 좀 제일 많고 르네시스, 그다음 BG, 그다음에 플레이카미는 뭐 사람도 없죠 아직 신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드랍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가 제일 괜찮나 하면은 일단 눈에 들어온 건 르네시스입니다. 지금 만약에 하신다면 돈을 그나마 제일 적게 태우면서 포인트를 파밍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밑에 보시면은 슈퍼 리퀴드 포인트라고 이제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드하고 리스트하고 비드하면은 이제 포인트를 얻게 되는 건데 여러분이 오피니언 랩스를 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비딩 작은 돈이 거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신다면은 포인트 파밍은 비딩 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르네시스는. 저는 리스트로 이제 포인트를 파밍하고 있는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카드를 뽑았어요. 5개 정도 뽑았는데 좀 안 좋은 카드 4장 그리고 약간 좋은 거 1장 이걸 다 리스트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 하는 동안 저는 이제 매물대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 걸 사주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상품이 올라갔으니까 그에 따른 포인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시스가 웹2랑 연결된 애들 중에 이 웹3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저희가 좋아하는 걸 좀 아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에어드랍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직관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게 포인트. 그 다음에 비딩작. 그리고 얘네들이 트레이드하면 또 포인트를 줘요. 지금 현재로서는 트레이드가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렇게 리스트 하시잖아요. 좀 싼 거 올리시면은 FMVA가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호가 중간이라고 보고 그 매물대 좀 싸게 해놓은 사람들 걸 좀 사서 그다음에 적당히 조금 올려서 팔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특히 트레이드가 포인트를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일단 비딩작의 기본은 이 호가에 제일 가깝게 할수록 포인트를 많이 줍니다. 이걸 NFT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블러라고 그 NFT 마켓플레이스 있는데 그때 애드작을 약간 비딩 이런 식으로 할 때 많이 줬거든요. 그 텐서란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가까운데 비딩을 거시면 포인트를 많이 줄 겁니다. 물론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리면 이제 뭐 좀 적당히 싸게 팔면 되겠죠. 하지만 트레이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일단 지금 프로젝트에 이 포인트작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한 4시간인가? 5시간 돼가지고 아직은 좀 그런데 원래는 거래 진짜 안 되더라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유니크하거나 되게 레전더리한 카드만 거래가 잘 되고 이런 36 카드들은 전 잘 모르겠는데 메리트가 없나 봐요. 거래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바로 바이백 했는데 일단 포인트 소급은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포인트로서는 그냥 비딩작으로 그냥 조금씩 얻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이드가 제일 포인트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프로젝트 중에서는 얘가 그나마 조금 웹3 에어드랍에서는 제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색깔이. 그래서 플레이카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포인트 줘요. 포인트 모아서 이렇게 레벨 오르면서 이제 뭐 카드깡 하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 프로젝트 TCG는 뭔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에어드랍은 좀 직관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어드랍 파밍하는 데 있어서 일단 되게 불리한 구조 중에 하나가 이 포인트를 정비례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 주에 좀 배정된 포인트가 있으면 저희가 초반 러쉬를 하면은 되게 괜찮아요.
오피니언 랩스도 그랬고, 그 엣지엑스나 뭐 라이터 뭐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게 다 초기에 하면 좋았던 이유가 초반에 사람 없을 때 배정된 포인트는 그대로니까 그걸 받은 거고, 후반에 사람들이 포모를 느껴서 이 프로젝트가 사실 잘 될지 몰랐잖아요. 라이터도 그랬고. 결국엔 잘 되고 나서 붙은 건데, 그때 되면 좀 늦는다 이거죠. 물론 초기에 얘네가 정말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되게 딜레마인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전제는 결국에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단 건데, 일단 이 TCG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포인트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에어드랍 조건이 원래는 뭐 몇 번 트랜잭션 이상, 뭐 볼륨 몇 이상, 뭐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좋은데, 이런 기준을 웹2 애들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감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유로는 일단 이 포인트 인플레거든요. 이 포인트가 아까 금액에 비례했는데, 여러분이 10,000불짜리 포인트 카드를 뽑았어요. 일단 그거 하나 뽑으면은 일단 만점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점수 배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 같이 소액 파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이 고래나 이 TCG에 대해서 정말 소유욕이 있으신 부자분들이 있으면 그 카드도 굉장히 오르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저는 아직은 여기가 볼륨이 엄청나게 크지 않아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뭐 1,000불이 2,000불 되고 3,000불 되고 그런 이유는 아직 소수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한 밸류가 만약에 찾아지지, 사실 이런 가챠 시스템에서 이 포켓몬 카드의 적정 밸류란 건 없거든요. 얘네가 소비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격은 시장에 맡겨지는 건데, 지금은 얘네가 조금 소유욕도 있고 레어하니까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약간 레어리티가 떨어진다, 그다음 소유욕이 좀 줄어들었다, 다른 대체제가 생겼다 하면은 굉장히 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땐 바닥이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얘네가 애초에 가치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얘네가 지금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에어드랍을 줄 이유가 없어요. 항상 그래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퍼덱스나 정해진 게 있으면은 뭐 미루는 애들도 있어요. 미루는 애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놈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당한 거고, 뭐 맨날 당하는데, 일단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잘 되면은 플랫폼 피가 꽤 세거든요. 그럼 계속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걸 바이백 해줄 이유는 아직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웹2에서 넘어온 애들, 특히 웹2랑 연관된 프로젝트들은 이 웹3에서 에어드랍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에어드랍을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에어드랍 파밍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바라고 있잖아요. 왜냐면 너네가 옛날부터 잘 됐냐, 처음부터 잘 됐냐, 우리가 열심히 써주고 포인트 파밍하고 홍보해주고 그래서 잘 컸기 때문에 잘 된 거여서, 저희는 그에 따른 가치를 이제 지분으로, 토큰으로 받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냥 애초에 얘네들은 우리 거 재밌게 잘 이용했잖아, 우리 거 실물 카드 되게 가치 좋다, 가지고 있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웹2 프로젝트에서 넘어온 웹3 에어드랍 작업은 항상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게임 쪽. 게임 쪽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도 좀 회의적이죠. 에어드랍 파밍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퍼덱스나 이런 애들이 토큰을 내면은 이 퍼덱스 거버넌스 토큰을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L1이나 이런 애들은 뭐 사용처는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근데 특히 TCG 쪽에서 만약 토큰이 나왔다? 얘네 어디다 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가 일단은 킬러 앱으로 할 거잖아요. 자체 L1 체인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르네시스는 BNB 체인에 있으니까 뭐 르네시스란 코인을 냈어요. 그 코인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혜택을 줄까? 뭐 강제적으로 만들면 할 수 있겠죠. 뭐 카드 비용을 좀 싸게 해줍니다, 수수료를 좀 저렴하게 해줍니다,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얘가 퍼져나갈 이유는 저는 없거든요. 당연히 이 뭐 토큰 가격으로 이 토큰으로 카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뭐 당연히 재화니까 기본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이퍼 리퀴드처럼 코어로 하이퍼 리퀴드처럼 냈어요. 그 EVM도 냈어요. 그리고 자체 퍼덱스도 잘 돼요. 그리고 뻗어나갈 게 되게 많다. 그러면 잘 되겠죠. 물론 비교 상대 자체가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TCG 프로젝트가 토큰을 냈을 때 정말 값어치 있는 토큰으로서 뻗어나갈 수가 있냐. 뭐 거래소의 메인 거버넌스 토큰이나 뭐 그런 거 말할 것도 없죠. 역할이 워낙 세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토큰을 냈을 때 정말 가치 있는 그 토큰이 될까? 밸류가 높을까? 한마디로 FDB를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어드랍 파밍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얘네가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그 토큰 가격의 FDB가 굉장히 올라야 저한테 수익이 크게 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퍼포먼스, 특히 밸류. 그 라이터도 지금은 조금 잘 안 됐지만 당시에 저는 완전 초기에 팔아서 굉장히 좀 수익을 좋게 봤거든요. 그 이유는 라이터에 대한 기대감도 섞여 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걔네가 일도 잘하고 지금도 전 좋게 보는데 밸류 자체가 일단 높았잖아요. FDB가 정말 높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얘네들이 그런 가치를 해줄까? 그런 게 복합적으로 좀 생각해 봤을 때 이 TCG 프로젝트를 에어드랍 작업을 좀 집중해서 한다?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찍먹으로 접근하는 건데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저는 일단 없거든요. 트레이드 지니어스랑 다른 뭐 나도나 이런 건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조금 뭔가 추가하고 싶은데 TCG 쪽은 추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씩 해보고 그냥 많은 정도. 제가 원하는 건 이제 제가 이렇게 초반에 해놨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뭐 화이트리스트나 뭐 다른 카드를 하나 더 주던가 뭐 그런 부가적인 이득을 좀 원하는 거죠. 디스코드 롤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걸 진짜 한 카드를 몇백 번 뽑으면서 에어드랍 작업을 하지는 않을 거다. 제가 뭐 트레이드 지니어스나 뭐 다른 거는 좀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열심히 할 이유가 좀 없지 않나. 그래도 만약에 좀 뽑기도 재밌고 뭐 결국에 확률 싸움으로 봤을 때 멘징할 때 뭐 나가면 이것 좀 괜찮다고는 하는데 저는 글쎄요 지금까지는 없어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제가 사용한 비용은 다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 뭐 그 정도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좀 부담 없는 선에서 좀 초반에 해놨기 때문에 메리트를 노리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에어드랍을 해주긴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좀 조금이라도 좀 버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G 프로젝트 되게 사람들한테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에어드랍 재밌습니다. 새로운 내러티브잖아요. 그다음에 소유욕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맨날 하던 퍼덱스나 뭐 글 쓰는 거나 그런 게 좀 지겹잖아요. 이런 거 가끔 나오면 재밌습니다. 저는 좋게 보는데 에어드랍은 좀 별로일 가능성이 좀 높다. 좀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실 거면은 카드 연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드들의 저는 이 카드가 왜 좋은지도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거? 얘네 예전에 막 포켓몬 게임할 때 봤던 거 같긴 한데 자세히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공부해서 뭐 조합도 있을 거고 뭐 밸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에어드랍 작업을 하면은 그래도 손해를 좀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런 거 빼고는 다른 쪽에서 더 전략적으로 퍼포먼스를 내는 에어드랍 작업은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본 에어드랍 작업은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